평생을 모르던 두 사람이 만나 평생을 함께할 것처럼 사랑을 하다 평생을 안 볼 것처럼 헤어진 우리. 그래서 이별이 이렇게나 힘이 드나 봅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과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상대도 이별을 후회하며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헤어진 상대방이 이별을 후회하고 돌아오기 위해 어떤 감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감성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많은 경우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머리로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하고 싶은, 그래서 하게 됐던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 경우엔 감성이 이성을 이겨버린 경우죠. 이처럼 저는 누군가 이별을 후회해서 다시 돌아오는 상황 대부분은 감성이 이성을 이기는 상황이 벌어질 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언제 감성이 이성을 이기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바로 고통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고통은 육체적 통증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별 후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고통부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 슬픔, 외로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이런 고통이 이성을 압도해야 그때 비로소 상대는 이별을 후회하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에서 여러분의 흔적을 마주할 때입니다. 늘 함께하던 주말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된다거나 같이 즐겨갔던 카페나 식당, 함께 걷던 거리를 지나칠 때나 함께였을 땐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이 헤어지게 되면 이별을 실감하게 만드는 트리거가 되기도 하죠. 이때 상대는 외로움과 같은 감정이 밀려오기도 하며 이별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마주할 때입니다. 이별을 결심하기 전후로는 헤어짐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막상 헤어지고 나면 그런 이유들이 희미해질 때가 많은데요. 그와 동시에 상대의 장점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이만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오며 이별을 너무 쉽게 결정한 건 아닌가 후회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땐 상대의 손을 너무 쉽게 놔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죄책감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감정이 극단에 치달을수록 상대는 고통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되며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혹은 성적 결핍을 느낄 텐데요. 앞서 말한 두 가지는 감정적, 심리적 결핍에 의한 감정이었다면 때로는 어쩌면 꽤 많이 이별 후 신체적, 성적 결핍에 의해 상대를 그리워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게 육체적 관계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가벼운 스킨십부터 포옹과 같이 상대가 주던 소소한 따뜻함이나 안정감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역시 상대는 결핍에 의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감정들을 극대화시켜 상대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별 상황에 따라 방법이나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 역시 이별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건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기본 공식이죠.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 여러분의 연애기간,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여러분 역시 이별을 받아들이는 확실한 스탠스를 보여준다거나 신체적, 성적 접촉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등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단 이성적인 태도로 상대를 대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주세요. 임상심리사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상대가 앞서 말한 결핍들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 종종 다시 만날 목적이 아니라 딱 그 결핍만 해소할 목적으로 연락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상대의 목적을 구분하긴 어렵죠. 그러나 상대가 다가오는 듯 하다가도 선을 긋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본인의 심리적, 신체적 결핍만을 채우려는 목적일 확률이 높으므로 이때는 여러분도 상대에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상대의 결핍을 알게 모르게 채워준다면 상대는 굳이 여러분과 다시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재회는 상대의 이성을 감성이 압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여러분이 상대에게 매달리거나 가벼운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를 오래 지속하며 상대의 결핍을 알게 모르게 채워준다면 상대는 감정의 결핍이나
아프거나 고통을 느낄 새 없이 자연스럽게 이별의 상처에서 회복될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땐 당연히 재회 가능성도 낮아지겠죠.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해서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단 상대가 이별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때 상대가 고통을 느낀다면 상대는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만약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현재 상황에서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1: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임상심리사로서 여러분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 후 상황에 맞는 디테일하고 개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릴게요. 벌써 12월이네요. 다가오는 연말 연초에는 꼭 여러분이 다시 사랑을 되찾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